안녕하세요. 최현전입니다. 오늘은 저희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절대농지이죠. 절대농지에서 감정가의 31% 정도로 낙찰을 받은 그런 물건이고, 입찰자가 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9명의 경쟁을 뚫고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평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오늘 낙찰 받으신 이 회원님도 이 목표로 저하고 같이 농지를 찾아가면서 분석하고 임장도 같이 가고 실제로 이제 경매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 답인 이유는 농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산 농지의 가격이 5년 후에 또는 10년 후에는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어 있을 거라는 안정성에 있는 거고요.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농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점을 잘만 활용한다면 무자본으로 월 200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본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잘 갖추어지면은 사실은 노후 준비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연금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산 농지가 농지연금에 해당이 안 되면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전에 잘 확인해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토지를 살 때 특히 농지연금이 목적이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게 제1 목적인 그런 용도 지역의 농지를 삽니다. 사라고 제안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토지나 경매의 기초 지식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 경매 물건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농지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싸게 사는 겁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30% 이하, 40% 이하에서 살 수 있어야만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연금을 굉장히 고액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몇 번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은 농업인부터 될 수 있어야 내가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을 택해서 빨리 농업인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들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지연금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농사를 정말로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인지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농지의 가치를 더 올리는 방법도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매월 그 농지연금 기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2월 달에는 2월 22일 토요일 9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농지연금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고 약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농지연금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실 수가 있으시고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농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서 괜찮아 보이는 농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도 해보고 농지를 찾아서 추천도 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의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신청 폼 작성하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회원님께서 낙찰받은 농지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농지입니다. 감정가가 굉장히 셉니다. 약간 9억 4천 정도 되는 농지이고 최저가가 24%까지 떨어진 2억 2,5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는 2.2억 4천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와 비슷한 가격으로 떨어진 그런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어떤 경매 사이트든지 이런 매각 어떤 정보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약 한 3억이 조금 넘는 액수로 우리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9명이 입찰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농지였지만 그 낙찰을 하셨고 2등과의 차이가 약간 1,000만 원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도 낙찰을 잘 받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으로 낙찰을 받았으면은 그 이득분이 6억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 감정가가 2억 4천인데 그 공시지가가 2억 4천인데 감정가가 9억씩이나 되는 거는 약간 오버해서 평가를 했을 수도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서를 통해서 별도로 감정을 했을 때 6억이 조금 넘는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게 되면은 3억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감정가 50% 정도에서 그 평택에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감정가 9억 4천이 정말로 그 거짓인 거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감정가의 감정도 그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감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얼토당토 않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을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조금 높은 거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너무 어이없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6억 정도가 된다면 공시지가하고의 어떤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6억 정도 감정가를 6억 정도라고 보고 3억 정도의 우리가 낙찰을 받은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지는 사실은 전형적인 농업진흥구역의 농지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인 게 그 도로이고요. 도로와 지금 어떻게 보면 진입로까지도 중간에 국어가 있지만 국어를 통한 진입로가 분명히 있는 그런 그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찍은 사진이지만 너무나 농사를 잘 짓고 있었고 실제로 임장을 가봤을 때도 농사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농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 분석은 하지는 않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농지도 사실은 감정가 25% 사실은 이제 감정가 한 40% 정도에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감정가가 9억은 너무 센 것 같고 우리가 별도로 감정을 했을 때 6억이 좀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의 장점은 일단 농지연금으로 신청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경영이양형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담보가치의 10%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90%가 아닌 100%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농지이양 은퇴직불의 대상이 되는 구역이죠.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는 거고 경작협의가 상대적으로 쉽고 경지정리가 되어서 진입로는 일반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은 상승을 하고요. 개발계획이라든가 택지, 산업단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생각을 한다면 농업진흥구역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기도권에서 농업진흥구역은 사실은 50% 이상에서 보통 낙찰됩니다. 안성이나 이런 부분, 안성이나 요즘에 가장 핫한 안성이나 평택 같은 부분은 50%를 훌쩍 넘어서 60% 이상을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가격이 세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이번에는 유찰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비밀에 대해서 한번 저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높은 감정가에 있습니다. 9억 4천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아무나 들어오기는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유찰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경영이 제1원칙인 그런 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호도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이라든가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농지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높을 수는 있으나 그 지역의 농업을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농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높다면
이런 부분에서 유찰이 많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감정가는 6억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도 감정 평가를 진행을 했지만 법원 감정가가 약간은 오버해서 책정이 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유찰이 되었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에 경쟁자 수를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31%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경쟁자 수를 예측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런 비밀이나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낙찰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회원님은 이제부터는 이제 이 농지에서 농업인 경력을 쌓아가면서 5년 후에 연금을 거의 300만 원에 갖는 연금을 받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농지 하나로 노후 준비가 되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농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어, 그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농지를 가격 자체가 좀 세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맞는 가격대의 농지를 잘 찾으셔서 매입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농지연금에 좋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